일본이 몰랐던 게 이제 전쟁 전에 몰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조의 비겁함을 몰랐고요. 엄청난 전술이죠. 잽싸게 튀기. 두 번째 몰랐던 건 조선에서 식량을 수급해서 명을 치려고 그랬죠. 군량미를 수급해서. 조선이 생각보다 너무 거지였어요. 백성들이 먹을 쌀도 없는데 이거 군량미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국에서 무기와 식량을 싣고 와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전쟁은 보급이거든요, 무조건. 전쟁은 보급에 보급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의병이나 관군에 의해서 보급로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쌀 1000섬을 가지고 오는데 말이 500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에 실으면 돼요. 배로 가져오면 배 한 척이면 1000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가져오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끄는 거예요? 바다의 왕자 이순신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1차 부대가 당시 그 토요토미의 오른팔이었던 고니시유키 나가는 평양까지, 토요토미의 왼팔이었던 갓도기요마사는 여기는 함경도까지 올라가는데 보급이 안 오는 거야. 배가 고파. 총을 쏴야 되는데 조총에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그때 숲을 속에서 낫을 든 의병들이 배고프니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글 공부하던 선비들이 왜적과 상대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총알이 없었고 심히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군화가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의 보급로 끊음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몰랐던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여진족의 존재였습니다. 여기는 여진족은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숙시, 음로, 물길, 말갈 이렇게 불렸어요. 말갈족. 그러다 이제 여진이라고 불리는데 이 여진족은 오랑캐 중에서도 상상급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갓도기요마사가 딱 여기 와가지고 얘들을 시험해 보려고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과 한판 붙었다가 작살이 나요. 일본군이. 그래서 잽싸게 도망옵니다. 그리고 그때 갓도기요마사가 뭔가 전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진족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몰랐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순신이었습니다. 조선수군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던 것이죠. 앞으로 그 여건에 맞춰서 되겠습니다만은 물은 항시, 상시, 가수기나 홍수 때는 똑같은 수량이 흐르게 되고 수심은 6m를 많아지면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심 6m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김 의원님께서 계속 그 수심을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년 그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서 우리 이거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7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200년 빈도를 이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심을 얼마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못하죠. 네.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뭐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뭐 밑에서 한 거죠. 결국 4대강 사업은 거의 모든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그 결과 낙동강에는 수심 6m가 관철됐습니다. 여기요. 6.4. 교수님 지금 이게 지금 한 수심 한 지금 6m 정도 되는데 왜 이 낙동강 이 지역에 꼭 이렇게 수심을 갖다가 6m 최소 수심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6m 유지는 결국에 대운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심 6m에 하폭은 200에서 300m 정도를 확보한다. 그게 원래 그 계획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로 대운하를 중단했지만 운하 사업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임기 내에는 연결하지 않겠다는 말은 연결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운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냥 놔두었다면 대운하의 미련을 가진 대통령. 그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대운하도 아니면서 강만 훼손한 기형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운하가 아니지 않느냐. 맞거든요. 그 배가 다닐 수 없고 지금 4대강 사업 한 조건하에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안 돼 있고. 그럼 운하가 아닌데 이렇게 그 8개, 10개에 가까운 그 식수로 쓰는 그 대하차나 본류에다가 그 댐에 가까운 이런 보드를, 대형 보드를 만들고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기형적인 사업이죠. 후보 시절부터 수심 6m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김 의원님께서 계속 그 수심을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년 그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원래 4대강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서 우리 이거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7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년 빈도를 이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심을 얼마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못하죠. 네.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밑에서 한 거죠. 결국 4대강 사업은 거의 모든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그 결과 낙동강에는 수심 6m가 관철됐습니다. 6.4. 교수님 지금 이게 지금 수심 지금 6m 좀 되는데 왜 이 낙동강 이 지역에 꼭 이렇게 수심을 갖다가 6m 최소 수심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6m 유지는 결국에 대운하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심 6m에 하폭은 200에서 300m 정도를 확보한다. 그게 원래 일본이 몰랐던 게 이제 전쟁 전에 몰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조의 비거품을 몰랐고요. 엄청난 전술이죠. 잽싸게 튀기. 두 번째 몰랐던 건 조선에서 식량을 수급해서 명을 치려고 그랬죠. 군량미를 수급해서. 조선이 생각보다 너무 거지였어요. 백성들이 먹을 쌀도 없는데 이거 군량미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국에서 무기와 식량을 싣고 와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전쟁은 보급이거든요, 무조건. 전쟁은 보급에 보급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의병이나 관군에 의해서 보급로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쌀 1000섬을 가지고 오는데 말이 500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에 실으면 돼요. 배로 가져오면 배 한 척이면 1000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가져오면 되겠네. 여기는 여진종은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숙시능로 물길 말갈 이렇게 불렸어요. 말갈족. 그러다 이제 여진이라고 불리는데 이 여진족은 오랑캐 중에서도 상상급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갓도기요마사가 딱 여기 와가지고 얘들을 시험해 보려고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과 한판 붙었다가 작살이 나요. 일본군이. 그래서 잽싸게 도망옵니다. 그리고 그때 갓도기요마사가 뭔가 전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진족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몰랐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순신이었습니다. 조선수군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던 것이죠. 앞으로 그 여건에 맞춰서
되겠습니다만은 물은 항시, 상시, 가수기나 홍수 때는 똑같은 수량이 흐르게 되고 수심은 6m를 많아지면서 대통령은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끄는 거예요? 바다의 왕자 이순신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1차 부대가 당시 그 토요토미의 오른팔이었던 고니시유키 나가는 평양까지, 토요토미의 왼팔이었던 갓도기요마사는 여기는 함경도까지 올라가는데 보급이 안 오는 거야. 배가 고파. 총을 쏴야 되는데 조총에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그때 숲을 속에서 낫을 든 의병들이 배고프니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글 공부하던 선비들이 왜적과 상대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총알이 없었고 심히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군화가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의 보급로 끊음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몰랐던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여진족의 존재였습니다.